2026년 5월 13일,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나요?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전 세계 경제 매체는 헤드라인을 도배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합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요? 전기차 회사와 우주항공 회사를 합친다고? 이건 마치 맥도날드가 포드 자동차를 인수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진심이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어린 결단 뒤에 숨겨진 이 진실,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처음 터진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2026년 5월 10일 월요일 이른 아침 머스크의 X 계정에 올라온 단 한 줄의 트윗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합니다. 합병 비율은 1대1,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테렉스라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올리던 밈이나 농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튿날인 10일 머스크는 공식 주주 서한을 공개하며 모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과 에너지 저장 기술,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체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가 하나가 됩니다. 수평선을 향해 질주하던 두 마리의 전사가 기수가 하나인 전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월스트리트는 즉각 패닉에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25% 폭락했다가 8% 회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라 주가 변동은 없었지만 사모시장에서 거래되던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는 단숨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분석가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이는 머스크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합병은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온 피날레였습니다. 머스크는 두 회사를 완전히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해 왔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초강력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구 반대편까지 끊김없이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테슬라의 일부 차량에는 스타링크 수신 칩이 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전기차에 위성 인터넷이 필요한지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의 진짜 이유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지상의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는 비전은 지구를 벗어나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인 우주선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 둘째, 화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셋째, 수백만 명의 인간을 운반할 우주선의 동력. 테슬라는 수년간 배터리 기술과 전기 모터, 그리고 대량 생산의 달인이 되어 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과 발사체 기술의 선두주자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이 두 회사는 이미 하나의 유기체였고 이제 법적 껍질을 벗기로 한 것이랍니다. 이 합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머스크의 사고방식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인터뷰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만 따르면 된다고. 세상의 관습이나 법적 규제는 장애물일 뿐 궁극적으로 물리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구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과 화성에서 기지를 세울 때 필요한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겹칩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소, 전기 모터, 자율 운행 시스템, 극한 환경에서의 통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회사에서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머스크는 합병 발표 자리에서 미래의 테슬라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스타링크 단말기가 내장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차가 어디를 가든 끊김없는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시골 오지, 사막 한복판, 깊은 산속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와 통신하며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차량을 하나의 모바일 발전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최신 배터리 기술인 4680 배터리셀은 이미 에너지 밀도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한 대의 전기차가 저장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가정집 여러 채에 하루 종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페이스X의 태양광 기술이 결합되면 어떨까요? 스페이스X는 우주 정거장과 화성 기지용으로
초경량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패널이 테슬라 차량의 지붕과 보닛을 덮으면 차량은 주행 중에도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을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우주 산업의 대중화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발사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며 우주 산업을 뒤흔들어 왔습니다. 재사용 로켓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든 덕분이죠. 그런데 테슬라와 합병되면서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우주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로켓의 추진 시스템은 대부분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부분적으로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강력한 화학 로켓을 사용하고 일단 대기권을 벗어난 후에는 전기 추진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기 추진 기술은 테슬라의 모터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그대로 우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기존 화학 로켓보다 추력은 약하지만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기 추진은 유지 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을 2년 안에 시험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혁신은 에너지 인프라의 지각 변동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커버하는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은 단순히 인터넷 신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 위성은 자체적인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합병 비율입니다. 테슬라는 상장 기업이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죠. 시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머스크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두 군데 고용해 각각의 기업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합병 발표 전 기준 약 1조 2천억 달러, 스페이스X의 추정 가치는 약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비율을 무시하고 1대1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고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 몇몇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신만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자동차 판매와 에너지 사업에 기반하고 있지만 미래의 진정한 가치는 스페이스X와의 시너지에 달려 있다고. 그는 새로운 회사 테렉스의 주가가 3년 안에 현재 테슬라 주가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도박이었지만 머스크의 과거 이력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합병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모든 테슬라 차량에 스타링크가 탑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기능 이상입니다.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온보드 컴퓨터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즉시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차량이 경험한 낯선 상황의 대처법이 수초 만에 모든 차량에 전파되는 것이죠. 머스크는 2017년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에 현실성이 생겼습니다.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끊김없는 연결이 그 기반이 되니까요. 게다가 테렉스는 자율주행 차량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원격으로 인간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위성통신의 낮은 지연 시간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동차 외에도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테슬라의 파워월과 메가팩은 이미 가정과 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태양광 기술이 더해지면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머스크는 테렉스의 목표를 연 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퍼센트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수준에서 약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장된 목표처럼 들리지만 그가 이전에도 비슷한 목표들을 실제로 달성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합병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것은 머스크의 권력 집중 문제입니다. 그는 이미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등
수많은 회사의 CEO이거나 주요 주주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탄생하는 테렉스는 그의 권력이 더욱 거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가들은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 발전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면 시장이 벌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실제로 머스크는 합병 이후 테렉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회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술 개발과 장기 비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CEO로는 듀허트 회사 출신의 공동 CEO 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기존 CEO와 스페이스X의 사장이 함께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이는 머스크가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이 어디에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합병의 가장 큰 수혜자와 피해자는 누구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스페이스X의 기존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비상장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상장 기업인 테슬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1대1 비율이 적용되지만 테슬라 주식은 유동성이 훨씬 높고 가치 평가도 명확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기존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회사 지분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장기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만회될 것입니다. 또 다른 수혜자는 전기차와 우주산업의 경쟁사들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맞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되면서 두 회사는 막대한 규모의 조직이 됩니다. 큰 조직은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혁신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병 후에도 각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가 다른 두 회사가 실제로 하나가 될 때 예상치 못한 충돌과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일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X 같은 회사들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의 시간과 관심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테렉스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이미 X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보링 컴퍼니의 프로젝트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제국에서 합병되지 않은 회사들은 점차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 합병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가진 핵심 기술들이 실제로 크게 겹치고 서로 보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터리, 전기 모터, 태양광, 통신, 자율 시스템 등은 지상과 우주 모두에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빠른 제품 개발과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과 우주 탐사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중심의 회사입니다. 머스크는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합병 후 1년 동안 모든 임직원이 두 회사의 현장을 모두 경험하도록 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는 텍사스의 로켓 공장에서 일하고 스페이스X 기술자는 프리몬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직 간 벽이 허물어지고 자연스러운 기술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를 볼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이 미친 결단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로 남는 경우입니다. 지상과 우주를 하나로 연결한 유일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오만이 부른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머스크 자신은 전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확신한 일들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렉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건설될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와 배터리 저장 시설은 테렉스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타쉽은 화성으로 가는 두 번째 무인 탐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회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쓰일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